자, 두 번째는요.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 대전 조희대, 김현지 출석할까?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국정감사가 시작됩니다. 여야 맞수 두 분이 뽑은 국감의 어떤 최대 격전지, 관전 포인트 어떤 건가요? 서영주 의원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저는 이제 법사위가 아무래도 관전 포인트가 되겠죠. 법사위.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논란들이 끊임없이 이루어졌고 9월 30일 날 청문회를 또 법사위에서 결정함으로써 물론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 없는 청문회가 열리기도 했죠. 예. 그리고 국감을 이틀로 늘려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실상 청문회 성격의 국감이 열립니다.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실 정무적으로 민주당의 이 이슈가 도움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조금 풀리지 않는 의혹 부분들은 국정감사를 통해서라도 풀어야 된다라는 거는 동의합니다.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권의 독립이라는 이유만으로 법률과 권한의 범위 내에서 국회가 국회법에 근거한 출석 요구를 거부한다는 것은 저는 도리에 맞지 않다고 봐요. 삼부 요인이라는 게 매우 높은 자리이긴 하나 삼부 요인이라는 이름만으로 법치 바깥에서 있는 대상이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권한이 높은 만큼 또 법치를 잘 지키는 마음에서 정면 돌파를 해서 본인이 출석하고 증인으로 와서 할 말을 해서 이런 불필요한 사법과 입법권의 갈등 구조를 터는 거 그것도 대법원장의 어떤 하나의 그 책무가 아닐까 싶어요. 책무다. 언제까지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가 이 국정의 혼란을 경험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민주당이 풀면 좋겠으나 조희대 대법원장이 풀 수도 있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오히려 출석을 해서 밝힐 건 밝히면 국감 끝나면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름이 더 이상 언론에 좀 덜 나오는 상황이 될 수 있겠다.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서영주 의원은 지금 법사위를 꼽아주셨습니다. 네. 어떤 걸 꼽으시겠어요? 뭐 저도 1번으로는 법사위를 꼽고 싶은데 말씀하셨으니까 두 번째로는 운영위를 이제 봐야 되겠죠. 일단 법사위만 문제부터 말씀드리면 법사위든 운영이든 없는 문제를 민주당이 만들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문제는 글쎄요 이거를 대법원장까지 청문회장 국정감사장에 불러서 다그칠 일이냐 하는 생각을 가진 국민들도 많다고 봐요.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려는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국민들께서 불편하게 보실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것을 강행하는 과정에서 민주당에는 득이 안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또 운영위를 꼽은 이유는 김현지라는 분이 제가 볼 때는 국정감사장에 안 나올 걸로 보이는데 나오든 안 나오든 이미 이 자체로 큰 이슈가 돼버린 겁니다. 이것도 민주당에서 불필요한 선대응을 하다가 이게 이제 동티가 나서 커져버린 상황이 돼버렸다. 저희 입장에서는 도대체 김현지라는 사람이 뭐길래 국정감사장에 안 나오는 것이냐 여기서부터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고 아마 많은 국민들께서 공감하시리라고 봅니다. 국민들은 아주 작은 사안이라 하더라도 뭔가 감추려는 듯한 모습에서 의혹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민주당에서 도대체 왜 이분에 대해서 그렇게 높은 지위도 아닌 것 같은데 막으려고 하느냐 이렇게 되면 실제 직위보다 훨씬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구나. 그 과정에서 많은 어떤 얘기거리들이 나오겠구나. 국정감사장에서 물어볼 일들이 많겠구나. 이렇게 보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운영위에서의 저희 당 의원들의 어떤 뭐 질의라든지 물론 안 나올 거겠지만 공세도 상당히 많은 국민적 관심을 끌어오기에 충분하다. 이렇게 예상합니다. 그러면 한 명씩 출석 전망을 좀 해볼게요. 조희대 대법원장과 출석을 해야 된다. 당위성 측면에서는 주장을 하셨는데 나올까요?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안 나올 것 같다. 그래서 현장 국감으로 민주당 의원들이 쫓아가서 거기에 대해서 메시지를 내고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설명하는 그런 형태가 될 것이고요. 동행명령장도 발부는 할 것 같아요. 근데 뭐 그게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결국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스스로 자초한 일입니다. 털고 가면 되는데 김현지 그 부속실장도 물어볼 거 아닙니까? 저는 김현지 부속실장은 나올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그 김병기 원내대표가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불출석할 경우 이 부분은 이거고 김현지 그 부속실장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국감의 정쟁을 초래하는 증인은 용납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 저는 10월 15일 날 결국에는 운영에서 증인 채택을 합니다. 저는 그 증인 채택의 협상의 밑자락을 그냥 김병기 원내대표가 깔았다고 봅니다. 이거는 10월 10일이잖아요. 5일이나 남았고 미리 협상을 위해서 먼저 정쟁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거는 김현지 부속실장을 출석을 시키되
운영위의 업무와 관련된 국정감사 증인으로 국한시키겠다는 저는 그거를 딱 아웃라인을 정해놓은 바람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 일부 언론에서는 민주당이 김현지 부속실장의 증인 채택을 하지 않기로 가닥 잡았다라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사실상 김현지 부속실장은 나올 것이다. 다만 업무와 관련된 거 외에는 증인 채택을 막을 거다. 저는 그런 상황으로 이해가 됩니다. 예. 조희대, 김현지 두 인물 같이 좀 평론을 해주시죠. 두 분 다 안 나올 것 같아요. 예.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나올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오는 순간 이 법원이 갖고 있는 어떤 가치 그리고 어떤 독립성 이 부분의 심대한 침해에 달하는 어떤 해석이 따라올 거라고 봐요. 그래서 안 나오시는 것이 맞다. 그리고 안 나오실 걸로 보고 김현지 비서관 부속실장은 당연히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올 거라고 저는 봅니다. 조건을 달았잖아요. 국회에서 합의해서 증인 신청하면 나오겠다 했으니까 국회에서 안 부르면 안 나온다 이런 논리가 성립이 되잖아요. 민주당에서 지금 글쎄요. 뭐 업무에 관련한 것만 물어보면 뭐 증인 채택해주겠다고 하는데 업무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해서도 다 주관적으로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결론은 증인 채택 안 해주겠다는 얘기로 저는 들려요. 결론은 안 나온다. 두 분 다 국감장에서는 볼 수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속보가 하나 들어왔는데요. 국제 소식인데 저희가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요. 노벨 평화상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받을 것인가 국제적인 관심이 있었는데요. 트럼프 미 대통령은 받지 못했네요. 독재 투쟁에 앞장섰던 베네수엘라 야권 지도자 마차도가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결정이 됐다는 소식이 조금 전에 들어왔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사실 이거 받으려고 뭐 이스라엘 가자 지구 평화에 대해서도 굉장히 먼저 나서서 오히려 좋은 성과도 좀 내는 그런 결론도 났는데 이미 뭐 1월 달에 결정이 됐다고 하니까 받지 못하고 독재 투쟁에 앞장섰던 베네수엘라의 야권 지도자 마차도가 올해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결정됐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건 논평을 여쭙지 않겠습니다. 다시 국내 정치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오전에 오늘 사실 연차였다고 하는데 대전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현장을 복구하고 있는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영상입니다. 복구율이 30.2%입니다. 사실 이번 추석 연휴 때 모든 공무원들이 고생하면서 정말 이 복구율을 높이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속도가 많이 안 나고 있어요. 오늘 방문은 어떻게 좀 의미를 부여하십니까? 일단은 뭐 정상적인 그 일정에 따른 방문 같고 사실상 이게 연차를 내고 가셨다는 거는 작정하고 이 국정자원 이 복구가 어떻게 되는지 그동안 위에서 총리나 행안부 장관이나 어떤 여러 가지 그 각 국무위원들에게 지시를 한 사항들을 계속 대통령실에 점검을 했잖아요. 그 점검한 게 현장에 어떻게 잘 전달이 됐는지를 저는 확인차 나왔다고 봅니다. 근데 일부 언론에서는 뭐 14일 만에 나타났다. 이게 악의적인 보도입니다. 추석 연휴가 길었잖아요. 추석 연휴에 그러면 저기 가서 지금 이 일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으나 추석 연휴에 간다는 게 조금 맞지 않죠. 그래서 저는 사실상 26일 날 유엔에서 복귀하고 27, 28 여러 가지 위에서 어떤 이 국정 자원 손실에 대한 피해 방지와라든지 복구 부분들을 대통령이 할 일들을 해가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장을 가서 잘 되는지를 점검한 것이다. 저는 이걸 가지고 뭐 크게 어떤 의미 부여를 할 건 없고 이재명 대통령은 답게 예전에 그 행정을 했던 방식이에요. 지시하고 점검하고 현장 확인하고 이게 이재명 대통령의 행정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본인이 그 몸에 익혀왔던 행정을 그냥 자연스럽게 했다라고 평가하는 게 가장 맞을 것 같습니다. 복구율이 더딘 상황입니다. 오늘 14일 만에 방문했습니다. 물론 소영주 의원은 사후 약방문은 아니다. 일정대로 나간 거다라고 평가를 하셨거든요.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진심을 믿어요. 대통령으로서 당연히 하셔야 될 행동을 하셨다고 보고 평가할 만하다고 보는데 이 과정이 왜 자꾸만 논란이 일어나느냐. 연휴 기간에 맞지 않는 방송 출연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국민들은 대통령이 무슨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언론 보도를 통해서만 알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일을 하는지 보도가 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진심을 믿는 가운데 국정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될 텐데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이 사태가 일어난 직후에 회의 중간중간에
녹화를 하셨다. 이 부분에 대해서 비판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왜 간과했는지 이 대통령의 결정이겠지만은 대통령실 주변에서 왜 그런 직언을 하지 않았는지 그 부분이 아쉽고 이미 지나간 일이니까요. 앞으로도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 꼭 드립니다. 대통령은 모두의 대통령이기 때문에 예. 대통령이 공격받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 달궈할 국민들은 없어요. 그러니까 대통령 스스로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진실과 다르게 뭐 오해받는 일이 없도록 주변에서 용산 대통령실이든 민주당이든 대통령을 도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예. 그게 잘 안 되고 있어서 정말 걱정입니다. 예. 10초 남았는데요. 네. 국민의힘은 이거 국정조사하자라고 하고 있거든요. 네네. 이 화재 사건이요. 네. 민주당은 안 받아들이겠죠? 그 국정조사하자는 거는 국민의힘 노수 침뱉기입니다. 예. 국정조사라면 누구 책임이 크겠습니까? 윤석열 정부까지. 윤석열 정부의 책임이 크죠. 예. 예산부터 시작해서 공무원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허투루 대응했다는 것은 윤석열 정부에서 일을 안 시켜서 그런 걸 수도 있다. 예. 저는 자책골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마스토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두 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는 평일 오후 5시 TV와 유튜브로 실시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